안녕하십니까. 오늘 토요 시사에 대한 시간이죠. 경륜과 세상 읽기. 우리 속에는 이제 근 현대사라는 것을 깔고 현재 우리 문재인 정권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올 지나면 이제 벌써 내년 3월 초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올 가을이 여름 지나면 가을부터 아주 치열한 일이 전개가 될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어요. 워낙 아주 비판도 많이 받는 정부고 특히 어떤 체제가 지금 체제에서 완전히 다른 체제로 통일이라는 그 명분 가운데 바뀌어지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한국, 대한민국 정치 일정에 얽힌 거 꼭 지금 앞으로 현재 진행되는 것만이 아니고 그동안 근현대사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기 전후부터 지금까지를 간략하게 짚어보면서 그냥 현실에 있는 요즘 현재 정치 몰입애들이 철새들이 어떤 암중 모색이 전개되고 있나 하는 것을 간단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적어놓은 그 제목 중에 지금 연방과 통일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방 문제를 6.25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 다음 나라와 정부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이 정치와 종교는 또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이냐, 그 다음 세상을 향해서 우리 결의 그 근본 어떻게 가다듬을 것이냐. 이거 외에도 뭐 많이 있지만 굉장히 작은 문제가 아니고 나라 전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지금 분열이 돼 있잖아요. 정치꾼들은 한 통 속으로 지금 엮어지고 있고 또 다른 쪽에는 이제 또 그렇게 또 갈라져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갈라지고 지금 대단히 혼란한 상황이 자칫 해방 이후 정세와 여러 가지로 닮은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쪽 북배달 쪽에서는 뭐 겉보기는 일사불란하게 체제를 정비하고 나가는 듯 보입니다. 아직 속내는 잘 알 수가 없죠. 가끔 이제 김여정이나 김정은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욕설이 비아냥거리는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먼저 지금 뭐 대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선 이전에 선거가 이게 명확하지 않아요. 여기도 우리 어떤 그 줏대가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아귀에서 손질하고 있다 하는 인상을 지울 게 없어요. 이제 뭐 6월 말 가까이 되면 이제 지난 4.15 부정선거 벌써 이게 올 4월 달입니까? 아니잖아요. 작년 4월 달 벌써 이게 1년이 넘겼어요. 그 국회 여당 성향이 180석, 그 다음에 이쪽 짝퉁 여당이 103석 되는 여기에 큰 부정이 있었음을 계속 진정하는데 이 소가 들어가면 6개월 안에 쇼를 봐야 되는데 벌써 이게 세월이 근 1년이 다 된 거예요. 6개월까지인데 그때까지 하지 않은 지 벌써 1년이 더 지났어요. 이런 엉터리는 없는 게 이건 아주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합당한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다 이거 심판의 대상들이 돼야 돼요. 참된 정부가 들어서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세력들은 참된 정부 들어서는 걸 회방 놓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오고 있는 거예요.
45년 이후, 예? 미국 군정 3년 지나고 이제 1948년 정부 수립, 남북에서 이제 각각 한 달 차이로 이제 벌어지면서 계속 지금까지 우여곡절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벌어진 일들을 역사의 자료가 정직한 자료도 있고 왜곡하는 자료들이 있으니 공개된 것들, 외국에서 공개된 것들, 그 다음에 똑바로 직시하는 어떤 글들, 연구, 논문들을 잘 봐야 되는데 치우친 시각으로 앞만 보면 딴 사람들이 한 건 전부 다 빨갱이네지, 응? 미제 앞잡이로만 몰아붙이니 나라가 계속 수라장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 95%에서 99%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에 나머지 1% 안 되는 것들이 서로양 뒷거리를 짝짝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70년을 갖다 해먹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좌우로 딱 대립해서 싸우는 것 같지만 보수니 뭐 진보니 뭐 연이 야니 어쩌니 저쩌니 친민이 친중이니 친북이니 친일이라면서 그냥 탁상 노름하면서 계속 그냥 권력을 누리고 돈벌이 하고 있는 거. 일반 시민들은 전혀 깨지 못해가지고 흥분하고 지연에 쏠리고 학연에 쏠리고 핏줄에 쏠리고 해가지고 객관적인 냉정한 판단들을 못해요. 대통령 2번 하는 걸 하건 단임제로 하건 해봤자 바뀌지가 않는 거. 지금 딱 보니까 대선을 앞두고 불리하다는 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 없는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거제도를 내각제 내지는 뭐 이원 집정부제로 바꾸자는 것이 하나가 유력한 것이 하나가 있고 이참에 그냥 헌법을 뜯어 고쳐버려가지고 낮은 단계 연방을 북쪽이랑 하자는 게 또 있고 하나는 일단 순차로 국가보안법을 없애버려가지고 아예 그냥 이제 직방으로 남북 문제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게 헌법으로 못 박는 이런 크게 이런 것들이 병행되고 있어서 지금 여야가 한 통 속으로 지금 전개되고 여기에 이제 언론도 같이 짝짝꿍을 하고 있고 행정부, 입법, 사법부가 지금 짝짝꿍할 모든 조건이 다 마련돼 있어요. 남은 소수가 지금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전개되고 있는데 침묵하는 다수가 이게 참 무섭기도 하고 멍청하기도 하고 침묵하는 다수가 만에 하나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되면 이 침묵하는 다수는 그대로 영원히 침묵하게 될지도 모르고 여기에 반기를 들었던 소수인지 다수인지 모르는 그 세력은 다 감옥으로 또는 그 이상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막 이제 앞장서고 완장 쳤던 애들도 궁극으로는 제거가 될 겁니다. 지난 역사를 보면 그렇거든요. 이용한다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건 남쪽이든 북쪽이든 농도의 차이, 정도의 차이지. 우리가 딴 나라 일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자기네 나라 일들에 대해서는 뜻밖에도 잘 모르는 게 사람들의 생리고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한쪽에 편 들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일단 근본으로 지지를 하면서 잘 판세를 읽어야 돼요. 이 연방이라는 것이 뭐냐, 북쪽에서 말하는 거랑 지금 남쪽에서 알고 있는 것도 해야 되고 통일이라는 것이 이게 어떤 거냐 이거. 여기 과연 전쟁을 수반할 것이냐 평화의 방법을 할 것이냐. 근데 이 전쟁이라는 말과 평화라는 이 단어도 속뜻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 나머지에 대해서 같은 변수 이걸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지난 근현대사랑 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전망에 대해서 이거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는 이제 종교 방면을 좀 놓고 이제 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이죠. 지금 보니까 이 이준석이라는 아이가 뭐 해가지고 얘 보니까 바람잡이로 하나 이제 이렇게 띄워놓고 이제 간을 보면서 속으로 이제 다 어떤 거래를 챙기고 있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뒤에는 뭐 종인이가 있는지 이 사람 나이도 많은 사람도 어떻게 비대위원장으로 민주당에도 갔다가 또 지금 한나라당에도
이 국힘당에도 갔다 하면서 이거 아니 이 이름도 없던 사람이 이렇게 여기도 껴서 뭔가 손보고 여기도 껴서 손보고 그 판세가 지금 만들어진 정치 구도라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얘가 들어갔다 나와서 된 게 문재인 정부고 박근혜 탄핵이 벌어졌고 지금 이제 이 국힘당으로 가서 지금 현재 나온 게 이준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여당이랑 짝짝꿍 하는 그 내막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 얼마 전에 그 서울시장 보궐, 부산시장 보궐 했더니 얘네들 또한 이쪽에서 뭐 중도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여당이랑 한 패거리를 이루고 있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반대하는 태극기 세력 내지는 뭐 이른바 애국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털리는 건 일반 백성이고, 그러니까 이 주변, 과연 미국이 남한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 지금 겉으로 볼 땐 문정부랑 좋지 않은 관계인 건 알죠. 그 다음에 북한이랑은 또 얘네들이 어떠냐. 지금 보니까 북한이랑 미국은 겉으로는 대화를 안 해요. 지금 북한이 더 이제 갑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 일본은 뭐 그냥 이번에 이제 올림픽 여부를 가지고 어떤 새로운 헤게모니를 쥐고 지금 여기에 이제 대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일단 또 독도라고 하는 상징적인 문제를 미국이 이제 허락해 가지고 어떤 홍보 책자에 독도를 자기네 영토에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지금 또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 이 소련이랑 북한은 뭐 늘 그냥 그런 관계고, 그 다음에 중국이랑 북한도 그냥 늘 그런 관계예요. 때로는 이제 서로 이제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그냥 또 그렇게 왜 서로 뭔가 이익이 되니까. 그러면 남북 관계는 지금 완전히 겉으로 볼 때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막 일방적으로 남한에 대해서 막 욕하는데 남쪽에서 계속 모든 걸 다 요구를 들어주는 쪽으로 전개되고 있는 중에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자극하는 모든 제도라든가 안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겉보기엔 지금 뒤로 물려놓고 북한의 그 태도를, 자세를 주시하는 것 같은 그런 형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70년,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도무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때는 이제 일제시대였고 지금 이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거야. 그런 변화의 차이밖에는 전혀 없어요. 그 사이에 이제 뭐 겉으로 북한에서 이제 핵 날리는 수단을 만들어냈다는 그런 거 소리 하나는 있는 거예요. 남쪽에서는 뭐 민주화가 됐다고 그러나요? 하지만 지금 이번에 정부는 좌파 정부가 뭐 주사판이 뭐냐는 그런 형세이기 때문에 참 묘한데, 이 때문에 이제 재작년에 그 북미 회담, 남북 회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변수. 나머지는 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을 보게 되면은 크게 몇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덩어리를 자르면 북쪽이 이제 관련되고, 그 다음 남쪽은 이쪽이랑도, 그럼 북한도 이쪽이랑. 그럼 얘네들이 저울질할 수 있는데 남쪽에 대해서는 갑의 형태고 북쪽에 대해서는 을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중공은. 일본도 북쪽에 대해서는 을의 형태인데 남쪽에 대해서는 갑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겉보기는 뭐 일본 놈 하지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도 을이에요. 중국에서 을. 그 다음 북한에 대해서도 을이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소련에 대해서도 을이에요. 소련은 아주 또 뒤로 챙겨놔야 되기 때문에 갑의 자세. 미국이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갑인데 북한에 대해서는 갑인지 어떤 때는 갑인 것 같고 어떤 때는 을인 것 같고 그런 자세를 취하는데 겉으로 나타난
외신이나 이런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뭐 양국으로 갈라지니까 북이 갑인지 미국이 갑인지 이런 처지 가운데 남한에도 여러 종류들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여당의 후보라는 자들을 보면은 제명이가 있잖아요. 예. 여기 지금 아직 정당에 안 들어가 있는 거 송렬회가 있고 2명뿐이에요. 이번에 현재 이제 아직 뭐 가칭이지만 국민혁명당이 나온 게 이게 변수예요. 그리고 국힘당의 공중분해 여부가 아주 관심사예요. 공중분해 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국민혁명당으로 일부 흡수가 되고 또 일부 더불당으로 이렇게 해서 양당제로 재편이 될지, 물론 또 여기 국힘의 잔류 세력들은 남을 거. 여기 뭐 다 나가면 이제 뭐 준표 같은, 이거 다 이미 이름도 없던 애들인데 하도 애들이 없으니까 준표가 그래도 낫지 않냐 이런 소리. 그 다음 누구죠? 이거 성렬이 그냥 바람잡이에요. 그리고 제명이는 한순간에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 있어요. 이분들한테는 뭐 제가 뭐라고 막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살얼음판이라는 거예요. 제명이라서. 근데 여기 이제 언론이 돈벌이하고 또 누가 되건 보험을 들어 놓으려고 하니 언론에 또 이거 장난질이 언제든지 있었던 거예요. 조중동 필두란 또 여기 이제 뭐 언론들이 그 장난질들이 있는 거예요. 언론 또한 지금 역시 겉으로는 이쪽에 다 지금 흘러가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혁명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음 대권에 넓게 야당, 제야, 극권에서 국힘을 개혁하든 국힘을 무시하든 없애버리든 해서 이 더불당이랑 진검승부를 과연 할 수 있는지, 대통령 선거가 있다면, 없으면 이제 만약에 내각제 개헌을 하면 이거는 이제 아주 사태가 커져요. 내각제 개헌 내지 헌법 틀을 바꾸거나 국법법 이런 사태가 있을 때 지금 분노 폭발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있다면 폭발의 계기가 어떤 시점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변수가 이제 이런 나라에서 자기 심부름꾼 통해서 그다음에 요쪽 아이랑 밑거래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쪽이나 이쪽 다 이제 간보기를 하는 어떤 그 뭔가를 외부 세력이 우리 국내 정치에 강하게 입김을 불어 넣을 수 있고, 원래 모든 선거 때마다 주변이 입김을 불어넣고 미국은 미국대로, 그 다음 북쪽은 북쪽대로 입김이 강력하게 있었고, 중공은 옛날엔 못했는데 지금 문정부 들어와서 친중파들이 굉장히 활개를 핀 사실을 주목하고, 일제는 그 바람 조금 위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자기네 나라 안에 정치 구조도 있고 이런 구조로 지금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나라 입맛이, 소련은 이제 뭐 북쪽에 있다고 치고 이제 한 덩어리를 친다고 할 때, 미국의 입김이랑 과연 중국의 입김이 우리나라랑 어떤 밑거래가 있느냐, 또 우리 한미도 이게 어떤 밑거래가 있느냐를 놓고 지금 벌어지는데, 결국 정치꾼들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틀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그런 기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중들이 근현대사라고 하는 이 역사의 사실을 잘 알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지금 여기 대선 후보로 지금 뭐 거론된다는 사람들, 현재 여당에서 현재 나와 있는 게 이재명, 그 다음에 무소속의 지금 성렬이가 준석이 띄워놓고 하니까 글로 지금 거의 기울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야당 쪽. 근데 국힘당은 도무지
여당 횡포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지금 1년 이상 막대한 월급이랑 권세만 누리는 아주 그런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어요. 더불당도 지금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레임덕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도 희한하게 이 코로나 정국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정국의 뜻밖에도 시민들이 다 발이 입이 묶였다는 사실을 또 주목하셔야 돼요. 어떤 목숨에 관련된 그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심리, 생명에 대한 심리가 이게 지금 나라보다도 개인의 건강에 빠져가지고 이걸 아무런 소리를 못해요. 나중에 뒷날 크게 아주 곤욕을 치르는 죽을 맛나는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국민혁명당을 해서 한다는 여기도 이게 동상이몽, 동상이몽으로 지금 섞여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 어떤 종교 문제건 또는 개인의 어떤 이권 문제건 또 장차 정계 개편이 됐을 때 뭔가 어떤 그 한 자리 내지 기득권을 잡을 그런 사람들이 둘 내지 서너 개가 이렇게 지금 묶여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국민혁명당이 정식으로 이제 어떻게 한 달이 지나면 그 윤곽이 나타나겠는데 이번에도 벌써 그 서울시장 그 오세훈이 받으면 완전히 그냥 낙동강 오리알로 물론 1년밖에 안 되는 시한부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고 나중에 또 다시 자기가 한번 하리라는 건 야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제대로 처시 못하면 낙동강 오리알로 끝나게 돼 있어요. 전에도 그래서 한번 그 욕 먹고 또 쫓겨나다시피 떨어지면서 지난번에 그 자살한 그 박아무개랑 완전히 서울을 말아먹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이재명, 윤석열이 그냥 일회용 그냥 낙동강 오리알 정도로 끝나는 거고 판세가 또는 이 정치 틀이 또는 외국의 입김이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세계의 흐름에 알맞은 사람을 아마 뽑아 놓을 겁니다. 우리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그게 사람이든 정치 구조건 낮은 담배 연방이건 자유민주주의라는 어떤 외형의 탈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김정일도 그랬지만 우리가 뭐 남북이 이렇게 연합하든 뭐 연방이 되건 통일되더라도 뭐 미국은 주한미군은 있어도 된다 하는 그 당시 발언이 과연 어떠한 거냐 할 때 북미가 으르렁거리면서도 서로 이제 완충의 뒤에 그 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중국이랑 싸우는 것 같으면서도 지금 이 북쪽을 견제하고 한국을 저울질하면서 미국이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이제 어떤 이 라인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놓겠다고 옛날에 6.25 직전에 H스 라인 같은 거 이런 엄포를 놓으면서 여기 대만이라고 하는 걸로 그다음에 이렇게 요번에 이스라엘의 그 네타냐후라고 하는 깡패가 12년 만에 이제 쫓겨난 거 알죠? 그래서 이제 요 중동의 변수가 또 하나 이제 새로 생겨난 게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도 이제 뭐 누가 되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양당제를 해놓고 백성들을 그냥 다 노리개 삼아서 해나가는 건 세상 어느 나라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기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북이 과연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되겠는가? 이게 우리 두 나라 문제만이라면 어떤 면에 뭐 쉬울 수도 있는데 두 나라 문제만이 아니고 판이 커요. 그럼 여기 뭐 남북이 어떻게 이제 뭐가 되건 되면 여기 이제 해저 터널이 지금 요이 땅 하면 금방 문이 열려요. 공사는 지금 어느 만큼들 진척됐는지 아는 나라, 아는 사람만 아는 거. 그럼 이게 일로 뻗어나가고 일로 뻗어나가잖아요. 이건 아주 세계사의
변화가 돼요. 사람의 꿈이고 야망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큰 판세를 봤을 때 뭐 빨갱이니 돈벌레니 뭐 연이 아니 뭐 종교니 비종교니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 막 어떤 혼란스러운 지난날 그 가정이면 가정, 혼인이면 혼인 그런 가치관이 대 혼란 가운데 지금 퍼뜨려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퍼졌는지 퍼뜨렸는지를 놓고 세계 모든 것들이 새롭게 저울질하는데 역시 돈 있는 자, 힘 가진 자가 자기네 입맛대로 구도를 지금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조만간 어떤 이제 그 선이 보이면 이제 코로나의 출구 전략이 완료되고 뭔가 새로운 인간들의 인본주의가 펼쳐진 그런 때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또 칼날을 휘두를지 아니면 다시 그냥 그런 대로 또 두고 어느 만큼 동안 또 경륜을 펼치게 될지 굉장히 흥미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굉장히 템포가 빨라졌고 사람들의 어떤 사상이나 세상 조류나 이런 것이 더 악해지고 더 물질로 쏠리게 되고 그리고 겉으로는 뭐 이렇게 좀 모든 게 좀 잘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 되질 않아요. 예. 성경이 진실이라고 하면은 갈수록 아주 심각한 그런 때를 자꾸 만들어 놓고 맞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그 정치 수준은 아직 깐난쟁이라고 아시면 돼요. 우리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깐난쟁이 같은 처지라고 할까? 그런 정도예요. 그러면 정치가 그러면 종교 수준이 같이 맞물려 돌아와요. 그러면 경제나 군사에서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옛날에 그 구한말에 그냥 이 일본 아이들은 막 그 기관총을 하는데 이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제 35년이든 뭐 1976년부터라면 몇 년입니까? 거의 한 60년. 그 굉장히 엄청난 건데 과연 그 당시 일본이라는 것이 어떤 위치에 있었고 일본의 단독 1위였는가. 그 내막을 알려면 판이 커져요. 근현대사를 정말 꿰뚫어서 알지 않고서는 어떤 한 세력, 어떤 힘 있는 자의 말, 또 지금 현실 내가 기득권을 가진 상태에서 판단하는 것이 애꾸는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는 어떤 면에 똑바로 알지 않으면 서양의 편승한 그 완전히 눈뜬 소경으로서 나라의 매국노랑 사대주의 짓거리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치야 이건 뭐 정말 오죽했으면 정치꾼 나부려기는 말을 하면서도 투표하고 선거에 관심 있고 어떤 후보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고 완전히 그 금방 휘말려가지고 사기꾼이고 전과가 있고 비인격적인데도 투표해서 뽑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치꾼들을 말하기 전에 일반 시민들이 바로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세계 정세 흐름을 근현대사에 비춰가지고 판단을 못해요. 판단할 만한 어떤 사상이나 척도를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 근본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 말글이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 바르게 말글을 잡고 우리 말로 된 성현들의 글을 읽고 세계의 조류를 판단하고 분석해서 비판해내는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한 세대는 지나가버리고 지금 다 이제 1950년 이후 세대 아닙니까? 해방 세대도 이제 다 뒤로 물러가고 1950년 이후 세대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1960년대, 1970년 이후 세대가 지금 이제 잡게 되니까 1950년에서 박정희가 등장한 1970년 이 세대가 조금 머무르다 아주 급변할 때 이건 대책이 없게 되는 거예요. 아주 아슬아슬하고 위태한데 바른 말씀을 안다면 그 남은 이들을 통해서 교회든 세상이든 두시고 하나님께서 펼쳐 나가는 일들이 반드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 해방부터 이 정치 종교 문제 이거를 끊임없이 하면서 이 배달결례가 세계를 향해서 어떻게 나가기를 그런 경륜을 펼칠 기회를 주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자, 작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